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앞으로 왔다. 조금 있으니 마을과 시내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개들이 짖는 것을 보니 뱃공들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 같았다. 그 후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서 행여 다른 길로 빠져나갔나 초조했다. 그런데 뱃공 3명이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올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뱃공 보초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며 힘들어했지만 그들 때문에 뱃공들이 이곳으로 철수할 것을 확신하며 참고 기다리는 희망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 2분대는 약가였다. 1분대 맨 끝에서 매복하고 있는 조는 바로 20m 앞에 뱃공 보초병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졸이며 초조하게 숨죽여 있어야만 했다. 뱃공 보초병들은 본대 병력이 마을에 들어가 있는 동안 매복 작전을 나온 한국군이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뱃공들로 추정하여 길을 차단하고 역으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마을에서 나올 때 치려고 하는 것을 아는지 계속 주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길을 안전히 안내해주는 긴밀한 역할을 하며 뱃공들이 마을에서 나올 때도 플래시로 신호를 해주고 있었다. 좀 느낌이 안 좋다 할 때는 빨간 불빛으로 신호하고 안전하다 할 때는 파란 불빛으로 신호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마을을 털어 모두 챙길 것을 챙기고 나오는 것 같았다. 10분 후에 1분대 매복조에서 다시 보고가 왔다. 뱃공 보초병들이 마을 쪽을 향해 플래시로 파란 불빛을 3번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다고 했다. 이는 안전하다는 신호일 것이다. 10분을 더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2분대 우측 마지막 매복조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뱃공들이 밀집하여 오지 않고 띄엄띄엄 거리를 확보하며 자루를 짊어지고 마을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오니 공격을 해도 많은 인원을 섬멸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소대장은 이제 1명을 잡더라도 공격하겠다고 했다. 드디어 2분대 앞으로 뱃공들이 자루를 둘러매고 한 명 지나가기 시작했다. 행여 둑 너머로 고개를 돌려 쳐다볼까봐 우리는 둑에 바짝 붙어 볼을 땅에 대고 곁눈질로 보았다. 뱃공들은 저마다 자루를 둘러매고 있어 허리를 구부리고 가기에 다행이었다. 초저녁에 소대장이 매복을 배치할 때 첫 번째 배치하려던 곳에 배치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예감이 있어 앞으로 더 가서 배치하다고 하여 2개 와서 배치한 것이 너무 다행이었다. 우리는 뱃공들이 철수할 때 뭉쳐서 가는 자들을 치기로 했다. 하지만 뱃공들은 이번에도 역시 크레모아 안쪽 둑 너머로 바짝 붙어 지나가기 때문에 크레모아를 누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수류탄과 총으로 상황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유탄 발사기 사수라 거리상 한 발도 쏠 수가 없었다. 소대장이 사격 명령만 내리면 즉시 사격하려는 순간이다. 뭉쳐서 가는 뱃공들이 있는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뭉쳐서 가는 자들이 없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뱃공들 맨 후미까지 그냥 보내게 생겼다. 앞사람은 벌써 차 이상 가까이 가고 있었다. 2분대 앞 맨 우측 매복조에게 물어보니 아직도 많은 인원이 마을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짐을 지은 뱃공들은 무거운 자루를 둘러매고 힘겹게 가고 있었다. 어떤 자는 총을 몇 정씩 메고 가고 있었다. 짐을 진 사람들의 총을 대신 메고 가는 것이었다. 뱃공들과 교전을 벌였을 때 그들이 수류탄을 던지면 둑 하나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군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소대장은 초전 박살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머리를 곤두세우고 분대장들과 의논하여 사격 명령의 때를 노리고 있는 순간이다. 우리 앞에는 계속 뱃공들이 자루를 둘러매거나 들고 가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 가지고 가는지 마치 피난민들이 보따리를 둘러매고 가듯 했다.
보초병들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기에 믿고 마음을 푹 놓고 가는 것 같았다. 베트공 중에 한 명이라도 둑 너머를 봤으면 아군들이 일렬 횡대로 엎드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을 것인데 사람은 참으로 모르고 살고 있다. 아군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을에 들어가 민간인들의 먹을 것, 돈과 약품과 각종의 것을 모조리 또 털어가고 있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사는 자들이 둑 너머에 대한 아무 예감도 없었을까? 사람이 백직장만도 가려도 모른다더니만 정말이구나 생각했다. 이때 우리 앞에 떼지어 가는 자들이 있었다. 무거운 짐진 자들끼리 서로 쳐져서 뭉쳐 웅성거리고 가고 있었다. 마을에서 사정없이 몽땅 미련두지 않고 있는 힘대로 탈취해 털어가고 있었다. 짊어진 것이 무거워 낑낑대며 그야말로 발에 힘줄이 당기도록 짐을 지고 가고 있었다. 그것을 먹고 또 그들은 건재하여 한국군을 죽이게 하려 함이었다. 기회는 이때였다. 사격 신호줄이 2번 톡톡 당겨졌다. 소대장이 첫 발을 쏘면서 일제히 불꽃 튀는 사격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도망가는 자들에게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수류탄 수십 발을 까 던지며 모두 일어나 사격을 가했다. 일렬 종대로 가는 베트공들의 가운데를 잘라서 쳐버리니 마을 쪽에서 나온 자들은 다시 마을로 도망쳐버렸고 이미 산 가까이 간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러나 1, 2분대 앞에 지나가는 자들은 거의 소탕했다. 총에 안 맞은 자는 크레모아에 걸려 죽고 크레모아에 걸려서 죽지 않는 자는 수류탄에 죽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불꽃처럼 퍼붓는 사격을 당하고 베트공들은 혼이 빠져 현장에서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수류탄 한 발 던져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했다. 20분 만에 후다닥 상황은 끝났다. 플래시를 비추며 확인하니 시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자도 있었다. 메고 가던 자루를 집어 던지고 3명이 포개져 자리도 못 옮기고 죽어있기도 했다. 여기저기 흩어진 총들을 수거하니 2분대 앞에만 장총 7정이 나왔다. 자루 속의 물건들을 대강 파악해보니 생활용품들이었다. 그런데 캄캄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날이 새면 확인하기로 하고 다시 둑을 넘어왔다. 전우들은 초저녁부터 엎드려 긴 시간 동안 매복을 서다 보니 가슴팍이 저리고 쥐가 나 죽을 고역을 치렀는데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난 후 모두 몸이 풀렸다고 했다. 이제 베트공들을 소탕했으니 마음이 놓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며 야간 경계에 들어갔다. 이날은 베트공 보초를 서는 자들이 자기 코앞에 40명 정도 한국군이 매복하고 있었어도 몰랐다. 처음에 마을을 침투하러 갈 때도 모르고 모두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 또 모른 것이다. 한편 한국군은 완벽하게 위치가 발각되지 않게 하였다. 먼저 적을 발견하고 적의 동태를 보면서 철저히 기치를 버려 행했으니 그 작전으로 성공한 것이다. 완벽해야 완벽하게 승리한다. 이날 베트공 보초병이 3명이나 철저히 살폈어도 영감, 직감, 예감이 흐렸던 것이다. 사람은 생각이 생명이다. 생각에서 인식을 못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된다. 확실히 알고 행해야 성공한다. 한국군은 확실히 눈으로 보고 행하였고 그들은 못 보고 조심만 하고 행하였으니 확실히 보고 행한 자에게 패한 것이다. 인생 삶과 생활의 전쟁터에서도 확실히 알고 하는 자가 승리한다. 종교, 정치, 경제 등 세상 만사 모두 아는 자가 주인이 되고 승리한다. 신은 안다. 그러므로 신과 일체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편이 되어 행한다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산다. 아멘.